네, 반갑습니다. 정우진TV 정우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우진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V커머스라고 하시나요? V커머스가 뭐 별다른 게 아니라 비디오랑 커머스랑 이제 합한 말인데요. 사실 찾아보면은 뭐 V커머스의 어떤 사례나 여러 가지 종류들이 엄청 많을 텐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미디어 채널에서 요즘에 많이 보여지는 그런 광고들 있잖아요. 영상 광고들.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뭐 설명이라기보다는 제가 알고 있는 선 내에서 뭐 여러 가지 말들을 해볼까 싶어요. 그래서 영상 들어가기 앞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전문적인 지식이나 깊은 뎁스를 가진 정보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제가 보고 듣고 생각해 온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소셜미디어 하시는 분들은 뭐 하루에도 몇 번씩 영상 광고들을 보실 텐데요. 사실 이런 영상 광고들이 저희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타임라인에 등장한 지가 하루 이틀 아니잖아요. 한 2, 3년 전부터 엄청 많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요즘에는 이제 뭐 그런 영상 광고들도 이제 그러려니 하면서 그 피드를 내리고 있는데, 일단은 V커머스라는 게 왜 시작되게 됐는지부터 말씀드려보면, 온라인상에서 물건을 파는 방법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두 가지는, 한 가지는 오픈마켓 같은 이제 판매할 수 있는 플랫폼에 이제 입점을 해서 판매하는 거고, 한 가지는 내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어서 그 쇼핑몰을 광고하거나 그 링크를 홍보하면서 그 링크 속에서 소비자들이 구매하게끔 유도하는 방식인데요. 일단은 오픈마켓 같은 경우는 물건을 살 의향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뭐랄까 어떤 물건 판매에 최적화된 플랫폼이잖아요. 그래서 비교적 오픈마켓에 입점하면은 물건 팔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오픈마켓에서 물건을 팔면은 판매 수량은 좀 되지만 그만큼 오픈마켓 플랫폼에서 떼가는 수수료들도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그런 사유로 오픈마켓에 입점하기를 꺼리거나 아니면 일부러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반대로 개인 사이트를 만들어서 거기에 상품들을 올리고 판매하는 방식을 취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자기 사이트를 알려야 되죠. 링크를 막 뿌리고 어떻게든지 자기 사이트로 유입되게 계속 광고비나 홍보비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픈마켓이랑 개인 쇼핑몰 두 개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오픈마켓에 입점하느냐, 뭐 개인 사이트를 차려서 그 사이트를 활용해서 판매를 하느냐, 이거는 뭐 개인이나 뭐 업체의 선택에 달려 있는데요. 일단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V커머스 업체들은 대부분 후자, 그러니까 쇼핑몰을 한 개 만들어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뭐 대충 설명드리면은, 일단은 그런 V커머스를 하는 업자들은 간단하게라도, 정말 간단해도 돼요. 그냥 상품을 올릴 수 있고 결제 기능만 부착되어 있는 엄청 간단한 사이트를 한 개 만듭니다. 그래서 그 사이트에 막 물건도 많진 않아요. 자기들이 그냥 영상 광고를 찍어서 홍보할 그 제품 한 몇 가지만 처음에는 올려놓고 사이트를 오픈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 팔고 싶은 제품류가 있잖아요. 뭐 한 가지여도 되고 뭐 다섯 가지, 열 가지 소량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샴푸를 판다고 할게요. 그럼 그 샴푸를 이제 홍보하기 위해서 영상 광고를 찍을 거 아니에요. 뭐 샴푸를 하는 것부터 뭐 여러 가지 뭐 후기들이나 이런 인터뷰를 따와서 영상에 넣고 뭐 그런 광고들 많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광고를 찍어서 소셜미디어에 올립니다. 올릴 때 당연히 광고비를 지불해서 그 영상이 불특정 다수들한테 퍼지도록 그렇게 영상을 올리는 거죠. 그리고 영상 올릴 때 본인이 만들었던 그 사이트 주소를 같이 글에 첨부해서 사람들이 영상을 보고 관심 있는 사람들은 사이트로 들어와서 구매를 하게끔 그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가 왜 나왔냐, 어떻게 나왔냐라고 그 배경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아까 말씀드린 그 오픈마켓에 입점하는 것보다 개인 사이트를 만들었을 때 이들이 가진 이점, 뭐 유리한 점, 이런 것들 말씀드려보면은, 일단 오픈마켓에서는 수수료를 좀 많이 뗍니다. 판매 수수료를. 판매하는 건당 뭐 몇 프로씩 떼잖아요. 오픈마켓 사이트마다 아니면은 뭐 품목마다 수수료율이 약간 다르긴 한데, 뭐 요즘에는 보니까 대체로 한 10% 내외 정도를 수수료를 받는 것 같더라고요, 플랫폼에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오픈마켓에 입점을 하게 되면은 그 오픈마켓에서 이제 정해놓은 어떤 그런 규칙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따라야 돼요. 만약에 그걸 안 따르면은 페널티를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뭐 페널티 뭐 1회 누적, 2회 누적에 따라서 뭐 가해진 어떤 처벌도 다르고요. 그런 이제 오픈마켓에서 정해놓은 어떤 그런 규정들을 지키기가 어떻게 보면 쉬운데 어떻게 보면 또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자기가 개인 사이트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판매를 하면은 그냥 입금 받고 물건 보내주면 되는 거니까 일단 오픈마켓보다는 조금 더 좀 그런 페널티나 그런 어떤 그 오픈마켓 규정이나 그런 것들로부터 좀 자유롭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오픈마켓에서는 정산이 늦어요. 그 오픈마켓 플랫폼마다도 다 다르겠지만 모 플랫폼은 처음에 그 계약하기 나름인 것도 있는데 정산이 한 달, 두 달, 세 달씩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픈마켓에서 물건을 팔면은 높은 수수료, 거기서 지켜야 되는 규칙들, 거기다가 늦은 정산이 늦으면 돈이 묶이는 거니까 그만큼 이제 판매하시는 분들은 그게 또 비용으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또 오픈마켓에 입점한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또 손님들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뭐 여러 가지 프로모션이나 그 플랫폼 안에서 나름대로 또 광고를 한다거나 뭐 그런 또 작업들을 해야 되니까 그런 비용들 줄 바에 그런 비용들 나갈 바에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이트 그냥 간단하게 한 개 만들어서 거기 상품 올리고 영상 한 개 좀 찍어서 그 오픈마켓에서 나갈 비용들을 그냥 소셜미디어 그 채널에다가 광고비로 쓰겠다는 거죠. 페이스북에 돈 줘서 내 영상들을 널리 퍼지게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사람들 유입시켜서 물건을 팔겠다. 뭐 그런 식으로 전략을 짜서 만들어진 게 V커머스입니다. 초반에는 이제 그렇게 시작했죠.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작년 여름쯤에 V커머스 1세대 V커머스로 이제 대박 나서 이제 사업체도 좀 커지고 하시는 분을 아는 분 통해서 만나고 왔습니다. 뭐 제품 이름 말하면은 여러분들 무조건 다 아는 제품이에요. 그 제품은 이제 온라인상에서 아니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오프라인 그런 뭐 올리브영 이런 데도 이제 들어가 있고 그런 제품이거든요. 무튼 그거를 이제 판매하시는 업체 대표님을 찾아뵙고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듣고 또 배워보니까 요즘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소셜미디어에 지불하는 광고 비용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소비자가 10,000원짜리 제품이 있으면은 이 중에서 원가가 30%면은 자기들이 뭐 직원들 월급 주고 여러 가지 회사를 돌리기 위한 마진을 적어도 한 40%, 50%를 먹어야 된다. 그러면은 광고 비용을 20에서 30%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30% 광고 비용을 써서 광고 효율이 나야지 효율이라고 하면은 광고비를 쓴 만큼 사람들이 이제 유입되고 그 유입된 사람 중에 구매 전환율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지 이 광고비를 쓰고 해도 원가 빼고 광고비 빼도 자기들이 먹을 마진들이 보장이 돼야지 이제 판매를 하고 뭐 그런 어떤 시스템들 딱 다 이렇게 엄청 자세하게 매뉴얼화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누군가 이제 물건을 들고 와서 팔아달라고 했을 때 그냥 그거를 그냥 영상 찍고 파는 게 아니라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소비자가 얼마 정도 최대 얼마 이 이상 넘어가면 소비자들 안 살 것 같다 뭐 이런 계산을 세워서 소비자가를 대충 정하고 그 중에서 제품 원가 얼마 차지하는지 퍼센트 정하고 그럼 이제 내가 먹을 수 있는 마진 중에서 광고비를 최대로 얼마 정도 잡을 수 있는가를 책정해 본 다음에 계산을 때려 보는 거죠. 이렇게 광고 뿌렸을 때 얼마 유입되고 유입된 사람 중에 얼마 팔리면은 우리가 이거를 몇 개 팔아서 우리가 처음에 영상 찍고 여러 가지 든 비용을 회수하면서 이게 이익이 얼마 정도 나올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이 다 계산법이 있더라고요. 무슨 돌아와서 뭐 이런 식으로 물건 판매를 하는 방식들이 V커머스예요. 그래서 이런 V커머스는 두 가지 주체들이 진행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일단은 물건을 생산하는 사람들이 직접 그 영상을 찍고 광고 집행을 해서 물건을 바로 파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아마 요즘에는 이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생산은 다른 분이 하고 이제 그런 기술력이나 이런 거는 생산업체 가지고 있지만 소셜 미디어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높은 그런 업체들 아니면 예전에 이제 블로그 마켓이나 계속 이제 온라인상에서 마케팅을 계속 업을 해왔던 사람들이 소셜 미디어로 이제 전향하면서 그분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홍보하고 뭐 널리 퍼뜨리고 이런 것들은 자신 있어 하니까 그런 분들이 생산업체랑 뭐 제휴를 맺고 이거 우리한테 소싱해주면은 우리가 이거 팔아볼게 이런 식으로 해서
해당 제품에 대한 어떤 영상 광고를 재밌게 찍어서 그걸 이제 소셜미디어에서 막 푸는 거죠. 그래서 생산업체는 계속 물건 팔아주니까 주문 들어오는 만큼 생산해서 넘겨주면 되는 거고, 홍보업체, 뭐 소셜 커머스 이제 그런 걸 이제 주관하는 업체는 제품 받아서 계속 이렇게 팔면 되는 거죠. 사실 이 V커머스도 그냥 하루아침에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생긴 배경이 있고 이유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요즘에 LTE들은 거의 다 휴대폰 쓰시는 게 LTE 폰이잖아요. LTE라는 게 뭡니까? 속도가 3G보다 한 단계 빨라진 그런 통신망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3G 때는 사실 영상을 서로 주고받고 뭐 소셜미디어에서 영상을 접하곤 했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뭐 카드 뉴스 아니면 카드 형식으로 이미지 형식으로 된 어떤 컨텐츠들이 소셜미디어나 이런 어떤 온라인상에서 많이 소비됐는데, LTE가 이제 통신망이 깔리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영상을 주고받는 것에 대한 어떤 속도나 여러 가지 어떤 비용 이런 부담에서 많이 자유로워졌잖아요. 저도 사실은 한 3년 전부터 LTE 무제한 요금제를 쓰고 있는데, 이 정도 쓰면은 그냥 소셜미디어에서 비디오 몇 편 보는 거는 사실 저한테 크게 부담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LTE망이 깔리면서 동영상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소비가 증가하면서, 왜냐면은 당연히 상품을 설명할 때 우리가 이전부터 홈쇼핑이라고 해서 집에서 테레비로 홈쇼핑을 봐왔잖아요. 홈쇼핑처럼 사진 몇 장, 정적인 사진을 뭐 찍어서 그 밑에다가 설명글을 단다고 하더라도 상품을 설명하고 소개하는 데는 영상만큼 효과적이고 직관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이 없잖아요. 아무리 사진을 예쁘게 찍고 하더라도 직접 사용한 영상 한번 찍어서 올려주는 게 훨씬 더 사람들이 신뢰하고 이해가 쉽고 그런 직관적으로 다가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영상을 처리하는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서 사람들이 가진 그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비디오를 가지고 상품을 소개하고 파는 그런 V커머스가 점점 더 자리 잡고 대세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V커머스로 성공한 업체들 크게 두 군데, 세 군데 정도를 뽑자면은, 일단은 첫 번째는 누가 뭐래도 블랭크 코퍼레이션이죠. 남대강 대표님이 이끄는 이제 블랭크라는 기업과, 그리고 이 기업은 막 V커머스만으로 큰 건 아닌데 그래도 어떤 소셜 미디어를 잘 활용해서 성장한 업체 중에 APR이라고 있습니다. 에이프릴스킨, 뭐 메디큐브, 글램디 뭐 이런 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블랭크와 APR 이런 회사들에 대한 얘기는 뭐 그 다음 편에 한 편씩 제가 한번 공부를 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어요. 무튼 이 앞에 이 두 업체들이 연매출이 막 몇백억, 천억 넘고 막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잘 파는 업체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걸 이제 모방하고 따라 한달까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업체들이 막 우후죽순처럼 막 생기고 있고 요즘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V커머스가 막 그렇게 좋다고만은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예전부터 계속 관심을 가지고 봐왔지만, 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당한 분도 많으시고 공감을 하실 텐데, V커머스 영상 광고를 통해서 구입한 제품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하신 분도 요즘 많고 피해 사례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영상 재밌고 독특하고 튀게 잘 찍어서 소셜미디어에 돈 태워서 막 뿌린 다음에 그걸 이제 사람들 유입시켜서 막 팔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자극적으로 기획하고 영상을 막 좀 더 주목받을 수 있게 제작하고 이런 데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 제품 자체의 어떤 그런 좋은 제품을 소싱하려는 그런 노력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사후 AS에 대한 책임감 있는 태도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조금 떨어진 업체들도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소비자분들은 실망을 하고 회의감을 느껴서 이제 막 소셜미디어에서 파는 제품들은 거들떠도 안 보고 점점 피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있잖아요. 이게 막 V커머스의 어떤 뭐 명과 암인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이 다음 편에는 아까 말씀드린 블랭크와 APR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제가 아는 선에서 뭐 알고 있는 것들은 알려드리는 그런 영상을 간단하게 찍어 보겠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뵙겠습니다.